좋아요, 구독. 자,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은사자상 2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고요. 감독상,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7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고요. 작품상 드라마 부문, 감독상, 나무주연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8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9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고요. 감독상, 나무주연상, 촬영상,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이제 열리죠.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대단한 영화인데, 대단한 영화입니다. 정말. 자, 줄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194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의 유대인 건축가 라즐로, 자, 라즐로입니다. 라즐로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 미국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사촌 아틸라를 만나 그의 가구 사업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때 한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 의뢰는 뭐냐? 그 의뢰인은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 해리 벤 뷰렌이라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깜짝으로 서재를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재를 끝내주게 만들어내고 마무리를 하던 도중이었는데 서재의 주인인 해리슨 벤 뷰렌이 도착을 하게 되고, 서재의 리모델링 공사를 알 일이 없는 해리슨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을 다 내쫓습니다. 쫓겨나요. 당연히 공사비도 주지 않게 되면서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무산이 되고, 사촌 아틸라의 아내에게 꼬리를 쳤다는 오해를 받으며 그 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더 갈 곳이 없어진 거야. 오갈 데가 없어 건설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던 도중 갑자기 해리슨이 라즐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해리슨은 얘예요. 쫓아냈던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온 거야. 리모델링을 한 서재가 건축업계로부터 호평을 받은 데다가 라즐로를 찾아봤는데 엄청난 건축가임을 알고 사과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내가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서 내 파티에 좀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거야. 그 이후로 해리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기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가렛 벤 뷰렌 센터를 지을 것을 라즐로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라즐로는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건축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인한 생활고와 자재를 옮기던 기차가 탈선을 하는 사고 등 끊임없는 이벤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사고들을 계속 맞이하게 되는 거죠. 과연 라즐로는 건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브루탈리스트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브래디 코베 감독이고요. 배우 출신의 감독입니다. 퍼니게임 멜랑콜리아에서 조연으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은사자상 감독상을 받으면서 역대 최연소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88년생이더라고요. 제 각본은요, 역시 브래디 코베 그리고 모나 파스트볼이 같이 각본을 맡았는데요. 모나 파스트볼은 역시 배우 출신이고요. 감독 브래디 코베가 제작한 영화 다가올 세상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브래디 코베와는 연인 사이라고 합니다. 연인이 같이 각본을 만든 거였어요. 자, 출연은 에드리언 브로디, 펠리시티 존스, 가이 피어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에드리언 브로디는 제75회 아카데미상에서 피아니스트란 작품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바 있는데 22년 만에 수상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닝타임은요 215분입니다. 3시간 34분 51초. 자, 특이한 것이 영화 중간에 인터미션이 15분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필름에 삽입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원래 인터미션이라고 한다면은 필름이 있고, 그리고 필름이 다 끝나면은 극장 자체에서 인터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필름을 갈아 끼기 마련인데, 요거는 그냥 이어 붙였어. 거기다가 이제 15분간 인터미션을 달아놓은 거죠. 에르제빅과 조피아가 미국으로 들어오기 직전 인터미션이 나오게 되는데, 사진 한 장과 여간의 백색 소음을 삽입하게 되면서 라즐로의 기대감과 설레임을 묘사한
재미있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구성은요. 이제 브루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영화 안에서 이미 나눠놨죠. 자, 서막, 제1막, 제2막, 에필로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자, 서막, 라즐로가 필라델피아로 향하게 되면서 11분간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1막 도착의 수수께끼는요. 건축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1시간 29분이 소요되고요. 자, 인터미션 15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막 아름다움의 견고한 본질. 건축물이 완성되면서 1시간 29분이 소요가 되죠. 정확하게 완성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에필로그가 있고요. 베네치아 비엔날레 장면이 7분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4분간 펼쳐지는데요. 자, 제가 계산한 것이 맞다면 러닝 타임도 정교하게 계산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숫자만 나열해 보면요. 11분, 1시간 29분, 15분, 1시간 29분, 7분, 4분인데요. 에필로그와 엔딩 크레딧을 합하면은 11분이죠. 그래서 11분, 1시간 29분, 15분, 1시간 29분, 11분으로 대칭되게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11분, 1시간 29분, 거꾸로 바꾸면은 1시간 29분, 11분. 이런 식으로 뭐랄까, 건물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된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의도한 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블에서 3000시간 맞췄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라즐로의 인생인데요. 영화는 라즐로의 인생을 따라가게 됩니다. 미국 이민자로 오게 돼서 사촌 아틸라의 가구 상점을 도와주다가 쫓겨나게 되고, 부유한 사업가인 해리슨을 만나게 되어 건축물 설계를 제안받고 참여하는데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고 더욱 자신의 설계에 집착하게 되면서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아냈죠. 이 과정에서 해리스는 라즐로를 괴롭히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그로 인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시의 미국 역사 그리고 사회, 미국의 사회, 반유대주의를 라즐로와 해리슨을 통해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브루탈리즘이죠. 자, 일단 브루탈리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브루탈리즘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유행한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형태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밖에서 보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그게 건축물인 거지. 그런 건축물도 많이 봤을 거예요. 한국에서 찾아보면은 초기 서울 고속터미널이 브루탈리즘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서울 고속터미널 그 초기 모델이 딱 그 모습이더라고. 색칠이 안 돼 있어 그때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좀 삭막한 느낌도 들고 근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 재밌는 건 제목이 브루탈리스트죠. 바로 브루탈리스트는 브루탈리즘의 건축물을 만들던 라즐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라즐로의 서사를 브루탈리즘으로 건축하듯 표현하는 영화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좋은 영화는 주인공이 체험하고 있는 걸 관객이 체감하게 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은 인셉션 같은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영화 안에서 인셉션 당하면서 지금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관객도 영화가 끝나게 되면은 마치 인셉션 당한 듯한 느낌이 들게 되죠. 이 브루탈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자체가 노출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보는 듯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처음에 이제 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빛이 막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빛은 제한되어 있고 무슨 상황인지 모를 곳에서 빠져나와 자유의 여신상을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마치 이 장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창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브루탈리즘의 건축물과 닮아 있습니다. 또 라즐로의 성생활이라든지 이민자의 삶 이런 민낯 같은 부분들도 외장재 없이 낱낱이 드러내는 이 건축물과 비슷하죠. 앞서 말씀드린 러닝타임은 브루탈리즘의 규칙적인 특징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건축 양식으로 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건축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포스터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포스터도 건축을 하고 있네요.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일단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기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려 3시간 34분이니까요. 확실히 좀 조민수시긴 합니다. 영화를 2편 보는 수준의 길이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시간 18분인 해피아워도 제가 봤고요. 견뎌냈고, 그리고 인터미션도 있어서 훨씬 수월하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화가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들어간 작은 에피소드가 긴장감을 조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졸지 않고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가볍게 보러 간 영화들은 앞에 졸린 경우가 많은데 꼭 이런 영화들은 또 안 졸리더라. 참 신기해. 좋은 영화들은 좀 그런가 봐요. 아무리 길어도 졸리질 않아. 근데 아무리 짧아도 좋지 않은 영화들은 아무리 짧아도 졸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진 평론가도 별점 5점을 줬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재밌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작품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좀 나누거든요. 이 영화 내가 줄 테니까 소장할래? 하면은 굳이 2번 볼래? 2번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굳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영화긴 한데 제 취향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 받으면 다 좋대. 쟤는 그런 얘기를 댓글에 종종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증명을 하는 거지. 아무리 상 받는 영화도 나랑 취향이 안 맞으면 난 안 좋다고 얘기한다. 예. 나는 진짜 가감 없다. 그런 걸 좀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전기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그걸 좀 분석해 본 결과 제가 T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T라서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 상태를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영화 안에서도 그런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전기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미국의 역사와 유대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알고 계신 분들에 비해 이 관람의 깊이감이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겉핥기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공이 부족해서.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잘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2번 보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채팅방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좀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계속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았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들만 좀 꼽아볼게요. 이 아틸라의 아내, 오드리와 라즐로는 도대체 무슨 관계였나 싶어요. 분명 라즐로와 아틸라, 그리고 오드리는 친하게 지내는 듯 보였거든요. 결국에 라즐로가 내쫓길 때 오드리에게 추근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아내를 건드렸지, 내 아내에게 추근됐지 하면서 너 여기서 떠나라고 하면서 이제 끝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라즐로가 추근된 진실을 관객에게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다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라즐로가 오드리에게 추근됐는데 그 장면을 삭제하고 숨긴 건지, 아니면 오드리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거짓말을 한 거라면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난 여기에 대해서 너무 혼선이 와요. 진짜 카오스야. 아니, 단서가 없잖아. 분명히 잘 지내왔고, 이야기도 잘하고, 잘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오드리가 그런 말을 했다? 실제로 그런 인간이었는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인간이 아닌데 거짓말을 한 것인가? 거짓말을 했다면은 왜 그랬는가?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 욕조에 얘가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라즐로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선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혼돈을 많이 느낍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 두 번째. 해리슨의 어머니를 기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마가렛 벤 뷰런 센터를 이제 짓게 되잖아요. 이 공간에는 도서관, 극장, 체육관, 예배당이 들어가는 이 복합 건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짓고 있는데 막판에 건축 비엔날레에서 소개된 이 건물은 라즐로가 지냈던 강제 수용소를 재현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은 구현이 됐어요. 근데 도서관이나 극장, 체육관 같은 시설로는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해리슨에게 엿먹이려고 아예 설계부터 이 부분들을 작업하지 않은 건지 그냥 보여주지 않았던 건지 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헷갈려. 만약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예를 들면은 수영장 건물을 지으세요. 알겠습니다. 수영장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건물을 설계하고 지었단 말이야. 근데 맨 마지막에 보여준 거는 사실 이것은 라즐로의 인생을 담아낸 건축물입니다. 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수영장 건물을 짓기로 해놓고서는 인생을 지었다고 하면은 일부러 안 한 건지 했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해석한 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지. 자, 세 번째. 역시 건축 비엔날레에서 조피아가 했던 말인데 말하지 못하는 라즐로를 대신해서 건축물을 소개하거든요. 이것이 실제 라즐로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설명인 건지 아니면 이 조피아의 자의적인 해석인 건지 명확하게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소개하는데 라즐로가 만들었잖아. 근데 라즐로는 말을 못한단 말이야. 라즐로의 해석을 반영해서 이 건축물을 소개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해서 해석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런 것 외에도 아내하고 다시 만나서 그 첫날 밤 뜨밤을 보낼 때 그때 아내가 이 라즐로에게 뭔가 손으로 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남자가 운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아내가 해주면서 뭐랄까 뭐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데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뭐 죄책감이 든 건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리가 그 아들 놈의 새끼가 말을 못하는 조피아에게 어떻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마땅히 뭐 대답을 내놓진 않습니다. 근데 한 것처럼 묘사가 나와요.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 여자의 표정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공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를 볼 때 단서를 영상에서 찾고요. 상징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그 상징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빗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혼자 계속 길을 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뒤를 계속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재미가 좀 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걸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 혹시 제 의문에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으시다면은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해서 좀 더 내공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댓글 읽어볼게요. 전 그 부분은 오드리가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봤어요. 아름다우니 춤춰라 강요하는데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아, 여자가 이쁜데 계속 남자가 거절을 하니까. 근데, 그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 그거라면은 난 너무 신뢰라고 생각했거든요. 난 그거 보면서. 자꾸 아틸라가 자기 아내하고 춤추라고 하는데 그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속 거절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자존심이 상한다?
도대체 어떤 삶들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공감을 많이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엔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아름다우니 와이프의 거짓말을 믿겠죠. 걘 잤잖아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바람을 피지는 않고 반항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순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인공의 행동이 불분명한 게 좀 느껴졌네요. 난 그리고 또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라즐로가 그 성매매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올 때 입구에서 나올 때 그 앞에 있던 그 호객꾼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있으니까 하고 가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 취향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잖아. 그랬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얘가 남자를 좋아한 건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처음에 그런 단서를 줬잖아. "남자랑 하고 가요."라는 말을 줬어. 근데 중간에 아내를 오랜만에 봐 가지고 하는데 그 아내가 "나랑 자도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얘는 하기 싫다 그러고 울잖아. '어 뭐지? 얘는 뭐지?' 생각이 들었고 맨 마지막에 이걸 당했을 때 말을 하지 않았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야. 이동진 평론가가 언택트 톡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는 해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어떤 영화든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았던 영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하나 또 또 의문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라즐로가 해리슨에게 쫓겨나면서 아마 그럴 거야.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다음 장면이 조피아가 어떤 구름다리에서 그 지켜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뭘 뜻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는 웬만한 영화들은 그래도 좀 해석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평론가들은 다 아나?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봤어요. 라즐로의 인생을 봤어요. 라즐로가 그리고 근데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라즐로가 괴롭힘을 받은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물론 맨 마지막 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그전까지 '얘를 압박한다.'라는 느낌까지는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 '무시한다? 얘를 소유하고 싶다?' 글쎄. 저는 압박과 집착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얼마 전에 봤던 히든 페이스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 문화적 차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좀 공감대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뭔지는 알겠는데 공감까지는 안 가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영화였어요. 그렇다고 해석을 못한다고 영화를 못 볼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저 같은 이해력을 가지신 분들도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좀 더 알고 싶을 뿐인 거죠. 좀 더 명확한 대답을 좀 듣고 싶을 뿐이야. 제가 그리고 이런 거 뭐 감독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거 잘 안 찾아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모른 채로 살아요 그냥. 예. 그걸 또 해답을 또 들으면은 또 이제 곧이곧대로 또 듣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좀 안 듣고 맙니다. 예.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스카에서 작품상 후보로 거론됐는데 작품상까지는 저는 안 받을 걸 못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오스카상을 많이 맞췄는데 대상에서 받았던 작품들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작품들이 없었단 말이지.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저는 많이 선정했다고 보거든요. 특히 어떤 작품이 있었냐면 그린북도 그렇고 코다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화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 시대 때에도 어려운 영화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상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브루탈리스트는 그런 면에서 감독상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혹은 남우주연상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작품상까지는 잘 모르겠다. 예. 성인이 된 조피아 모습을 꿈을 통해 처음 본 장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말하는 부분이 그거 같은데?
그 다음 장면이 그 돈 못 받는데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맞아, 그 부분이야.